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정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정당이 등장했는데요. 우파 진영의 대안정당입니다. 리쿠드의 중진 정치인인 길라드 에르단과 율리 에델슈타인이 두 상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식 발표는 목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정당이 리쿠드 B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이자 30년 동안 리쿠드에서 활동했던 인물과 전 국회의장에 대한 많은 추측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정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더 합류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유로 저희 스튜디오에 정치 분석가 길 호프만 씨를 모셨습니다. 지금은 리쿠드 B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길라드 에르단, 율리 에델슈타인 등 오랫동안 리쿠드의 핵심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리쿠드 B가 필요할까요? 지금 이런 정당이 또 필요한 걸까요? 곧 알게 될 겁니다, 베니타 씨.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죠. 골다 메이어가 용키푸르 전쟁 이후에 재선된 후 조사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이는 네타냐후가 10월 7일 사태와 관련해 필사적으로 피하려던 바로 그런 위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는 그녀와 내각의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책임에서 자유로운 총리가 필요했죠. 그래서 누구를 찾았을까요? 미국 대사였던 이츠하크 라빈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라드 에르단이 있습니다. 그는 10월 7일 당시 뉴욕에 유엔에 있었기 때문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쿠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10월 7일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북쪽의 키리아 슈머나 남쪽의 스데롯과 오파킴 주민들, 이제 그들은 투표할 두 번째 리쿠드 정당이 생긴 셈입니다. 적어도 에이탄과 이츠하크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 지형이 변화하면서 네타냐후의 블록이나 새롭게 떠오르는 야권 블록이 이 리쿠드 B의 도움으로 그 중요한 61석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타냐후는 61석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는 이 정당은 그들이 거기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젠코트에게는 실제로 그들은 아이젠코트가 도달을 돕고 그가 만수르 아바스에 의존할 가능성도 낮출 것입니다. 만수르 아바스가 유대인들이 포함된 어느 정도 시온주의 성향의 정당을 만든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편이 더 무난할 겁니다. 야이르단과 엘슈타인의 정당이 봉쇄 조항을 넘고 합류하면 그들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결국 그들이 거짓말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정치 지형을 볼 때 합당이나 곧 등장할 신인들에 관해서 당신의 소식통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건 즉각적이라는 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베니타. 9월 7일 이 명단을 크네세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읽는 내용을 너무 고지고대로 믿지 마세요. 온갖 종류의 추측들이 나올 테니까요. 사람들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한 달 남았고 모든 결정은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기자와 정치인 모두 마감일이 필요하며 우리는 마감일 없이는 행동하지 않습니다. 네, 그 마감일이 확실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 즉 현재 지도자들로부터 나오는 일부 수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납탈리 베네트는 베냐민 네타냐후가 하마스 격퇴 목표를 포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국경 근처 지역을 방문하며 하마스가 다시 무장하고 터널 굴착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가 카타르인들에게 가자 지구의 열쇠를 넘겨줬다고 그의 말로는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꽤 큰 주장인데요. 이런 발언이 현재 정치권 전반에 걸친 긴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베네트는 자신이 대표하는 사람들과 목표 청중이 누구인지에 대한 입지가 날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틈새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카타르를 이용해 우파에서 네타냐후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가디 아이젠코트가 그를 공격하면서 카타르를 공격하거나 정치적 술수로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베네트는 아이젠코트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아이젠코트가 자신의 정치 블록 리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이 묶여 있지만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 할 것입니다. 최소한 이스라엘에서 합의된 이슈인 카타르가 우리 아이들이 살해되도록 도왔다는 점으로 네타냐후를 비난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은 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부하와 추한 언쟁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야당 지도자인 아비그도르 리버만과 야이르 골란이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입 다물라고 말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참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의 주장은 실제로 베냐민 네타냐후가 야당 내 여러 파벌 간의 긴장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 진영의 전체 목적은 네타냐후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는 정당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네트와 리버만 같은 우파 인물이 필요합니다. 야이르 골란 같은 좌파 인물이 필요하고 아이젠코트 같은 중도 인물도 필요하며 그 당시에는 라피드도 중도였습니다. 그래서 우파가 좌파를 공격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당신이 그 편에 속해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진영 내에서 내부 다툼이 생기면 항상 끔찍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두가 9월 7일 마감일을 앞두고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얻을 수 있는 모든 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건 게임이니 너무 깊이 들여다보지는 마세요. 알다시피 우리는 여기서 구경꾼일 뿐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이유로 우리가 여기 당신을 모신 거예요. 우리가 정확한 관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고요. 정치 분석가 길 호프만, 항상 귀중한 통찰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해서 이스라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직원들과 정당 참관인들이 선거 당일에 어떤 유권자가 이미 투표했는지 정당에 알리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제 이 판결에 따르면 오랜 관행이 유권자의 프라이버시와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합니다. 정당들은 이전에 이 정보를 이용해 아직 투표하지 않은 지지자들을 파악하고 그들이 투표소로 가도록 독려해왔습니다. 이제 리쿠드당과 몇몇 연정 동맹들은 그 결정을 뒤집기 위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이클 버넷 교수님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텔아비브 대학교 법학부 교수이자 텔아비브 대학교 프라이버시 클리닉의 학술 책임자이신 분입니다. 교수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거위원회가 투표소 직원들이 누가 투표했는지 정당들에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것인데요. 교수님께서 이 사건에 관여하셨죠. 이번 판결의 의미와 교수님의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베니타.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정말로 이 주제는요, 사실 제가 처음 투표했을 때 몇 년 전, 아니 여러 해 전에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투표소에 들어가면 보통은 학교 교실이죠. 신분증을 제출하면 이름이 호명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또는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 사람이 당신이 실제로 본인인지 다른 사람인 척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이미 투표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다시 말해 신원 확인은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토되고 확인됩니다. 이제 수년 동안 일어난 일은 이렇습니다.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정당의 정치적 대표자인 그들은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정당에 전송해 왔습니다. 리쿠드, 예시아티드 등 정당들, 그 데이터는 당신이 말한 대로 사용됐습니다. 선거 당일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는 제 생각에는 그들의 사생활, 우리의 사생활, 당신의 사생활, 저의 사생활, 모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투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떤 정당의 일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 점에 매우 관심이 있지만 그건 그들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제 일입니다. 제가 원한다면 그 정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정보를 저만 알고 싶다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쿠드와 연정 동맹국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그들이 이번 판결이 우파를 표적으로 삼아 배제하려는 거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지지자들과 유권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투표소에 가도록 독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전용 앱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글쎄요. 아시다시피 아니요. 그 판결은 특정 당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이 판결은 연정과 야당, 예지 얼티드 등 과거에 이와 관련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온 모든 정당에 적용됩니다. 이제 만약 어떤 정당이 법을 어기고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왜 이 판결을 좋아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사의 판결은 매우 명확합니다. 이것이 바로 법입니다. 우리가 앞서 설명한 방식으로 오랜 시간 동안 관행이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불법이며 즉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특정 정당을 겨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로운 선거를 촉진하기 위해 불법적인 관행을 겨냥하고 금지하며 막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누군가 자신을 따라다니거나 감시할 때 위축됩니다. 그들 중 일부는 투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말로 투표하고 싶지 않아도 투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은 제 생각에 정말 훌륭한 판결입니다. 어느 정당의 정치적 이익보다 우리의 헌법상 사생활의 권리를 우선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물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그리고 어떠한 부정도 없는 선거는 정말 중요하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마이클 번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텔아비브에서 생중계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